이슈 진단입니다. 우리나라가 2012만 대의 자동차 시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운전면허 1세대들의 공로가 컸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분들이 고령 운전자가 됐는데요. 오늘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 안전보호대책과 선진국 사례 등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 오래전부터 강조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보험업계까지 나서서 사회적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2년 전국 치매역학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50사만 755명이 치매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65세 이상의 연령대 10명 중 1명이 치매이고 5년마다 2배가 증가된 데는 놀라운 지상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에 손해보험협회도 교통사고 유발 원인인 치매 운전자 식별과 관리 촉구 차원의 2013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를 지목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2010년 대비 34.7%가 증가된 네. 737명을 지적을 했었고, 또 지난달에는 사고 예방 교육과 적성검사 주기 단축을 제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4년간의 고령자 사고 사망자 수 급증에는 고령층의 보험가입률과 택시 종사자도 한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년간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20에서 30대 사이는 줄고 60대 이상의 가입 비율이 증가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05년 26.7%에서 지난해에는 36%까지 상승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시력과 청력 그리고 근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늦어지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도 또 한 번 불명예를 안는 셈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4.2명인 영국의 보다도 7.3배가 높고요. 또 9.3명꼴인 일본보다는 3.2배가 많고, 그런데 이런 신호등과 네온등을 잘 구분 못하고 또 경적까지 잘 듣지 못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과 개인택시 운전기사 8만 7천 명 가운데 18,000명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5명 중 1명이 노인인 현실인 점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은퇴 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택시기사를 선호하는 시대인 만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하고 또 치매 진단과 인지기능 검사 추가를 요청했었죠. 네. 아울러 교통 관련 사고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면은 보험료 일정 부분을 할인시켜주는 고령자 특약 상품까지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데도 네. 거의 무용지물화된 이런 실정이라고 좀 더 밝혔습니다. 네. 방금 제가 여쭤본 신체 대응 이런 능력이 저하되는 것도 문제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치매도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일 텐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치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미국과 일본에서는요, 가능성을 사전 검진하고 면허 취소 등과 같은 여러 강경 대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최근 치매 고령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했던 교통사고 뉴스가 크게 소개된 바 있었죠. 네. 일본은 안전교육과 인지기능 검사는 물론이고 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증상을 검진하는 2, 3중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본 역주행 사고 운전자 67%가 바로 65세 이상의 고령이었고, 또 지난해에는 역주행 사고 발생 운전자 12%가 치매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 중에 치매 환자가 10%가 넘었다. 참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네네. 그래서 일본 경찰은 224건의 역주행 사고 가운데 27건이 치매 환자로 이렇게 판명이 됐고, 또 22건의 인명사고도 5건은 치매 환자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75세 이상의 운전자에 한정된 이런 인지기능 검사를 더 확대시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고요. 현행 인지검사 능력은 1년간 역주행이나 일시정지 위반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요, 갱신되는 맹점을 보완한다는 이런 방침이겠고요. 이런 일본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 현실은 거의 방치한 셈이나 다름이 없는데, 지난 2014년 8월 28일 새누리당 정의수 의원께서 미국과 일본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의무화와 그 인지능력 검사 등을 신설하는 네. 도로교통법 적성검사 강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 1월 안전행동위 박인숙 의원께서도 고령 운전자 실효 대책에 대한 미흡시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 실버마크 네. 부착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 시행성을 높이는 대안도 필요하겠지만 실버마크를 확인하게 되면 양보와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풍토 조성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특히 정지가 아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판단 능력과 주변 상황 인지 능력에 그리고 또 반응 속도 등에 대한 개정 법안 추진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21세에서 50세 사이 운전자들 교통사고 발생은 줄고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층 사고는 계속 급증되는 사회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3년 대비 전체 사고 발생률은 7.1%가 낮아진 가운데 고령 운전자 사고는 17,590건으로 이렇게 늘면서 25,734명이 사망을 했고 737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물론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무려 4천만 명이 가까이 되는 미국 사회는 우리보다 더 철저한 그런 실태임에도 또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역주행에 의한 충돌 사고를 비롯한 또 세차장을 뚫고 지나가서 반대편 벽에 충돌하는 그 90대 노인 운전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 때문인데요. 예. 경찰이 또 봐준 차가 후진해서 경찰차 지붕까지 타고 올라갈 정도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이거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그런 실태로 보고 있어서 네. 우리도 빠른 대응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요새는 100세 시대라 연세가 드셔도 짱짱한 분들도 참 많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일부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 이슈 진단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나누어 봤습니다.